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제품 중 3분의 1가량이 같은 가격에 중량이나 크기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는 신용한도 끝까지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이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팍스뉴스와 한 인터뷰를 놓고 폭망했다는 평가와 선전했다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이 약 50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치솟은 물가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100개 제품 중 3분의 1가량이 같은 가격에 중량이나 크기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휴지 등 가정용 종이 제품들의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후에도 여전히 물가는 높으며 식품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랜딩트리에 따르면 100개의 일반 소비자 제품 중 약 3분의 1이 크기나 용량이 적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제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가정용 종이 제품은 수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최근까지 추적한 20개 제품 중 약 60%의 시트 수가 감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제품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추적한 제품의 약 44%가 축소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켈로그에서 만든 패밀리 사이즈 프레이크는 24온스에서 21.7온스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온스당 가격이 40% 상승했습니다. 사탕 품목의 약 38%가 이전과 비교해 작아진 채 판매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파티용 리스 미니어처, 파티용 밀크 초콜릿, M&Ms가 포함됩니다. 또한 간식의 약 27%가 분량이 적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슈링크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의 71%가 적어도 한 번은 슈링크플레이션을 경험하거나 알아차렸으며 57%는 여러 번 경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은 속았다고 느낄 때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인지한 소비자 중 82%가 속았다고 느꼈으며 66%는 제품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랜딩트리의 최고 신용분석가는 제품의 3분의 1이 줄어들었고 일부는 훨씬 더 큰 비율이 줄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수축과 팽창이 문서화되거나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는 설정된 신용한도 끝까지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한도 가까이 맥시멈으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긁고 있다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 사용에서도 위태로운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37%는 카드사들이 설정한 크레딧 한도에 가깝거나 아예 끝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연소득에 따라 크레딧 리미트를 설정해주고 있으며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리미티드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한도가 낮을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한도 거의 끝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크레딧 리미트에 근접할 때까지 카드를 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민들의 54%는 물가 급등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으로 답변했습니다. 38%는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가 발생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것으로 밝혔습니다. 25%는 갑자기 일자리와 인컴을 잃어버려 신용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2%는 급등한 의료비를 내다 보니 크레딧 리미트 가까이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올 2분기 말 현재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1조 1,42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규모 면에선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금 융자에 이어 4위이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1년 동안 59%나 급등해 적색 경고가 켜져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1년 전 5.08%에서 올 2분기 말엔 7.18%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준금리가 9월에 0.5%포인트나 인하됐고 올 연말까지 추가로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평균 APR은 아직 24.72%로 2년 전 16%보다 대폭 올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계속 확대하고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며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급등하며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의료비 부채 해결 지원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반된 코스를 잡고 있어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인들은 내년부터 정부 지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확대된 ACA 정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해 무보험자들을 더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한 달 35달러로 제한한 것과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인 CFPB가 공표한 대로 내년부터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켜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함으로써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융자 등 다른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의료비 부채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공약해 상당 부분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핵심 법안 중인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와 태양열 등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세제 혜택도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첫 임기 초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ACA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 정부 보조는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각 주정부들이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첫 임기 때 CFP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어 적극성을 보일지 불투명하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보수 성향 채널로 꼽혀온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해 이른바 호랑이 굴에서 앵커와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벌였습니다. 팍스뉴스 등 보수 진영에선 해리스의 최악의 인터뷰, 폭망 인터뷰로 평가한 반면 MSNBC 등 진보 패널들은 훌륭한 선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막바지 승부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우호적이고 친숙한 곳만 찾는다는 비아냥을 들어온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 친트럼프 보수 채널인 팍스뉴스와 인터뷰에 응해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이례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팍스뉴스의 브렛 베이어 앵커는 27분 동안의 인터뷰에서 10분 넘게 해리스 후보의 취약점인 불법移민 문제를 첫 질문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브렛 베이어 앵커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국 내 풀어준 불법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해리스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미국의 이민 제도가 고장나 불법 이민 문제는 바이든 트럼프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How many illegal immigrants would you estimate your administration has released into the country over the last 3.5 years? You know what I'm going to talk about. Yeah, but right now, just a which number. is- Do you but- think it's but- 1 million, 3 million? Brett, let's just get to the point. Okay, the point is that we have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at needs to be repaired. So your And- Homeland Security Secretary said that Well, no, 85% I'm of not apprehensions. finished. I'm not finished. We have It's a an rough immigration estimate of system 6 million people that have been needs to be- released into the country. And let me just finish. I'll get to the question, I promise you. I was beginning to answer. And 베이어 앵커가 현 행정부의 장관은 600만 명이나 풀어줬다고 밝혔다며 추궁하면서 답변 도중 말을 자르자 해리스 후보는 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응수해 인터뷰 아닌 불꽃 튀는 토론 대결을 방불케 했습니다. 앵커가 답변하는 도중 말을 자르고 추가 질문을 퍼붓고 해리스 후보가 답변을 마치게 해달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현 행정부 출범 첫날 오래전 고장난 이민 시스템을 고치려 1호 법안을 제시했으나 의회 지도부가 채택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어렵사리 마련한 초당적인 국경 강화 법안을 자신의 선거전을 위해 스톱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후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나의 플랜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각계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생활비를 낮추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부자들만의 감세로 엄청난 적자를 늘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새로운 취약점으로 꼽힌 차별성 질문을 받고 해리스 후보는 분명히 나의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이 아닐 것이라며 취임하면 인생 경험, 직업 경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와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re not Joe Biden, you're not Donald Trump, but nothing comes to mind that you would do differently? Let me be very clear. My presidency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Joe Biden's presidency. And like every new president that comes into office, I will bring my life experiences, my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fresh and new ideas. I represent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대까지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는 정말로 불안정하고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브렛 베이어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력 쇠퇴를 언제부터 감지했느냐고 질문하자 해리스 후보는 잠깐 위로 올려보다가 그는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하게 행동해왔다고 옹호하고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이 없는 반면 트럼프가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When did you first notice that President Biden's mental faculties appeared diminished? Joe Biden, and he has the judgment and the experience to do exactly what he has done in making very important decisions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There were no concerns raised? Brett, Joe Biden is not on the ballot. I understand, And but Donald Trump but you is. talked about it And Donald Trump after George is. 팍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허공을 잠시 응시한 대목을 짤로 만들어 폭망 인터뷰로 해리스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MSNBC 등 진보 진영에서는 훌륭한 선전으로 득이 없더라도 실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허리케인 헬린과 밀턴이 약 50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500억 달러가 넘는 피해액은 역사적으로 카트리나, 샌디, 하비 등 총 8개에 불과했는데 이 헬린과 밀턴이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물 허리케인이라 불리는 헬린과 밀턴이 무자비한 파괴를 일으켜 피해액이 아직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5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아 국가환경정보센터의 기상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직접적 손실이 500억 달러라는 것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국립해양대 기상청은 최소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기상재해를 396건이나 집계했었지만 500억 달러를 넘긴 허리케인은 드뭅니다. 500억 달러에 도달한 허리케인은 카트리나, 샌디, 하비 등 지금껏 8개에 불과했는데 밀턴과 헬린이 그 목록에 합류할 9번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헬린과 밀튼의 피해는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어 어떤 지역에서는 바람 피해가 발생하고 다른 곳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해 쉽게 피해액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한 곳에 집을 지었고 재건 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이 더 강해지고 습해져 그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 특히 헬린의 경우 95%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풍수에는 보상하지만 홍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보험을 구입해야 하며 홍수보험 적용률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 대기업인 스위스리는 헬린의 경우 조지아 가구의 2%만이 연방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각각 3%와 9%라고 밝혔습니다. 헬린의 홍수로 57명 이상이 사망한 노스캐롤라이나의 벙컴 카운티에서는 1% 미만의 가구만이 연방 홍수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